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 먼저 해. 한대. 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님, 그 농업기계 구입 지원 현황과 관내 농가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네, 네. 교수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농업기계 구입 지원 현황에는 여기 농업기계 그래서 트랙터 구입 지원과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게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실 때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는 이제 보기는 좋으나 의원들이 보통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자료를 요구하는지 의도를 파악하시러 오세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알고 있어요. 신청인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신청인이 나왔고, 금액이 나와 있고, 보조금이 나와 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좀 빠진 거는 언제 이런 지원금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언제 신청을 해서 뭐 이게 2019년 사업인지 2020년 정도의 사업인지는 좀 별도 표기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 지원,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여성이 받는 건지 여성 노약자가 받는 건지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가 받는다는 얘기인지 여성 노약자가 받는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는 거는 좀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 하고 이제 노약자하고 두 부류에 계시는 농업인들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점을 찍고 쉼표를 찍든지 아니면 해서 갖다 주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이 김땡땡이라는 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좀 의심나는 부분은 김땡땡이라는 분은 이분은 남편이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뭐 기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중복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주는 사업인지 이 보행관리기 구입이 뭔지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보행관리기도 꽤 유용하게 쓰이는 기구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네. 여기 딱 보니까 이름도 누구나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년 같은 이름이 올라옵니다. 같은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이왕이면 이런 지원비도 마찬가지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한 가구에 하나씩 사업비를 최소한 2개씩은 많게는 2개씩은 지원을 해주되 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그 다음에 농가에 연로 그 위에 뭐 조부모가 계시면 조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그래서 한 가구에 보통은 6, 7개씩 되는 사업들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도 그래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김땡땡이라는 분이 선택형 맞춤 농정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받으셨어요. 근데 총 사업비가 1억 2,400인데 보조금이 6,200이고 자부담이 6,200이에요. 50대 50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6,200이라는 사업이 선택형 맞춤이라는 개인분이 받으셨고 그 위에 원예 특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업을 또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토탈 사업비가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농업협력 농산 유통 지원비를 한 500만 원 돈 사업을 2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탈 지원 받는 금액은 한 500 정도 지원을 받는데 1년에 궁금한 거는 이분이 이 사업비를 받으면 뭐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 이제 다음에. 민저부 사업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냥 갖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자나 대부분 뭐 다른 이 사람이 소득을 창출해서 뭐 그거를 뭐 사회에 환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아무리 농업 활성화하고 농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너무 뭉태기 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1억 미만짜리 될 수 있으면 5천만 원 이상짜리는 좀 골고루 좀 나눠서 주면 좋겠.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짚고요. 671페이지 보겠습니다. 671페이지 보니까 지역 특화 장목 기술 개발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4억입니까? 그래서 양주시는 멜론과 새싹 임삼과 체리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셨어요. 맞죠? 아니,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새싹 인삼은 지역 특화 장목으로 저희들이 실증 시험 재배를 농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잘 됐을 경우에 네.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체리도 아직 관내에 지금 그 두 농가만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체리가 지역 특화 작목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 상승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남부지방에서 북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태라 우리 시에서도 체리를 했을 경우에 이 작목으로 소득 작목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네. 센터 내에 그 심어서 금년도에 그 실증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체리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체리는 남부지방 최하단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작물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래서 이 체리를 위해서 몇 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거 농가에 보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체리의 뭐 이런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품종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타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블루베리를 하고 있는데 네. 블루베리 사업 중에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해외 품종에 의존하던 이런 거를 저희가 그 로열티가 있나 봐요. 로열티를 해소하는 이런 수익을 거뒀다. 전북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로열티 부분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할 때 그런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 5개 품종을 출원해서 아마 신품종 개발이 아마 몇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서 5년인가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쾌거를 거뒀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품종 개발을 할 때 이제 뭐 한 1, 2년 하고 바꾸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 양주시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보유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해서 어떤 해외 품종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면 어떨까? 좀 어려운가요? 네. 많이 어렵고요. 지금 그 육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육종을 하려면은 육종 기관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육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직접 육종을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농가가 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네. 일단 기술 정립도 안 돼 있고 우리 한수 북부의 양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무작정 농가 보고 이 재배를 권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좀 약간 욕심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품종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도 양주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육종 개발에 의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연구 개발하면 계속 매달리다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도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네네. 도기술원에 이제 육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분들하고서 공동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 사업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축산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가축 분뇨량이 경기도는 상승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 업체는 경기도는 좀 하락하고 있고 대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처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악취 처리장은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는 게 법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양주시가 그 내가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된 곳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악취 저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컴포스트라고 하는 네.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몇 개나 지금 지원하셨어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6개를 하고 있는데 네.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총 18대가 설치가 되고요. 향후에 우리 시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50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대씩 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좀 많이 해소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이제 이런 아파트 지역 같은 데가 양주시가 도농 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민원 발생이라든지 특히 물론 이제 시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그 악취 포집 하는 부분의 행정력의 어떤 이런 부분의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아유, 그러나 예, 저희가 이제 악취 포집 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컴포스트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셔도 좀 센서를 좀 달아서 꼭 이런 농가뿐만이 아니고 자동 측정기를 해서 수시로 좀 모니터링, 그러니까 행정기관 그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런 장치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TMS 관리 체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정력 낭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좀 해결될 수 있게. 왜냐하면 악취 포집이 가만히 저도 이제 느껴보니까 주로 새벽 때 시간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거의 뭐 한 4시 그 사이에 가장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민원 센서가 자동을 하면 자동 측정이 돼서 이거를 이제 잡히면 그 행정력이 이렇게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 행정력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관계 협력이 되지 않을까. 어렵나요? 축산과장이 네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방법은 참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한 게 우리가 인력이 가서 부지 경계에 축산 농가하고 인근 부지 경계에서 직접 포집한 것만 이게 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요. 자동 시스템으로 해놓은 거는 그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용일 뿐이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좀 그래서 어려움이 좀 제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이 축산뿐만이 아니고 불법 폐기물이나 악취나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축적을 해놔서 이제 저희 타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뭐 행정력을 동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게 자료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대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보면 어디에 악취 포집 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시간대 그 주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무슨 그 말씀인지 외의 알겠습니다. 시간에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수집한다면 이 사람은 발뺌하는데 나는 안 내보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력을 해서 이렇게 봐라 니네 이렇게 기준치가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거를 자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좋은데 또 어려움이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내 농장 안에다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센서를 설치한다 하는 것을 동의해 줄 농가는 참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동요하지는 있어서 않겠지만 환경과에서는 그게 법적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과하고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면 적용하도록 법적화할 수 하겠습니다. 있는지 예. 악취 민원에 관한 거는 불법 폐기물 및 악취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에 예.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어디 푸드 플랜 아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가업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올 안에 좀 끝나야지 않나.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해도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뭐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다 말았는데 뭐 아까 본 의원이 뭐 군납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금 경기도나 우리 그 31개 시군 중에 한 4-5 정도가 조례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6개가 지자체 중에는 6개가 만들고 경기도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다. 경기도도 2019년 가을에 만들고 뭐를 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좀 준비를 해서 이게 뭐 푸드 플랜으로 가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지만 또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경기도 조례를 들이다 보면은 전체를 좀 망라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군부대까지 다 포함시켜서 뭐랬지만 다른 31개 시군을 이렇게 했을 때 6군데를 만드는 걸 보니까 보통 이런 조례를 통해서 뭐 어린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뒀더라고요.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다른 지자체 6개 만든 데에 어린이 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틀로 우리가 예전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그 우리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전체 어떤 친환경 뭘 받아서 전체를 보급하고 뭐 하는데 상당 부분 커요. 그래서 시장도 넓어지고 뭘 하니까 경기 북부에다가 이게 뭐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국비 받고 지방비하고 해서 몇백억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게 맥락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뭐 군납하는 부분, 뭐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관계법에 대해서 전체가 아울러서 이거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우리 양주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 경기 북부에서 우리가 선도해서 좀 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이라든지 인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양주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패러다임이 바뀌거든. 앞으로 친환경 쪽에 어떤 농사를 해야지만이 소득도 좀 늘어나고 뭔가 좀 더 진일보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이거는 뭐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천 같은 경우에는 푸드플랜 이런 뭐 패키지 지원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이런 데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국도비 벌을해서 한 100몇 억을 지원받아서 연차 사업으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의원이 작년 올해 그 공모 사업 어떤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남이 못하고 안 하는 거를 해야지만이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또 공모 사업이 돼서 시민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뭔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뭐 진행하고 어떤 플랜을 짜겠다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늦었을 때가 또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병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통해서 농업이 변화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 좀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술센터 소장이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 좋은 말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지금 그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그 기관이나 시설에 좀 안정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일단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북부에 그런 사업들도 한번 저희들이 그 타 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우리의 의사를 한번 좀 표현을 해서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경기 남부에 있는 이 지금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거를 경기 북부에 특히 양주에다가 가져다가 해놓고 지금 공공급식에 대한 이 센터를 잘 만들어내면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도 그냥 자연스럽게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술 보급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랜 세월 그 농사 기법에 대해서 뭐래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계속 했던 대로만 관행적으로 해오시니까. 정말 이런 거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선행이 되거나 뭔가 역할이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가면 소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되고 경기 북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리가 다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하면은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한번 검토하고요. 네. 이제 의원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아니 뭐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뭘 다 실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년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콤바인 몇 평 빚는 거 모르시죠? 네? 몇 평 빚는 거 모르시죠?
그게 크로스 콤바인이랍니다. 크로스 알고 콤바인. 있습니다. 그저 콩콤바이너 크로스 콤바이너. 그러니까 콩콤바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크로스 콤바인이라고 해야 농민들이 더 잘 알죠. 농민들이 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은 콤바인 이름도 모른다고 얘기하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평인지 아시죠? 예, 한 4,000평, 5,000평 정도 수확을 합니다. 많이 비면 6,000평 빈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 지금 이거 실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은 봐요. 네. 응? 이거 답변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서에 보면 347쪽 좀 봐주세요. 여기 행정처분 12건, 사법 처분 및 개선 명령 1건. 사법 처분은 뭡니까? 자, 고발이라 하고 예, 이거 고발합니다. 고발 몇 군데 냈습니까? 한 군데만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밖에 고발을 안 한 군데 합니까? 고발을 하고요. 그 나머지 농가들은 저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요. 신천에 정말 비 올 때 되면 아주 새카만 물 내려가는 거 아시죠? 예, 작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좀 많이 다녔고요. 금년도에도 출장을 다니면서 아니, 확인하고 저도 그 신천 그 전에 그 남경선 면장께서 네. 그 폐수 새카만 물 나온다고 저 현장에 오래서 갔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밖에 안 한 이유를 진짜 알 수가. 행정처분하면 행정처분 뭐 합니까? 행정처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주간에 이제 다녔을 때에 확인을 못해서 야간에도 가보고 저희들도 새벽에도 출장을 좀 다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간 유출이 된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이제 저희들이 개선 지도를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행정처분을 뭐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폐수를 흘려보내면 안 된다. 지금 뭐 사실 용암산 쪽에는 그 지금 뭐 모를 내서 지금 키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폐수가 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지역에 다녀보면은 요즘엔 안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폐수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소형 관정, 대형 관정에서 질의하면서 뭐 답변이 뭐 마땅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소형 관정이나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첫째 뭐 물 나오는데 물 잘 나오는 데를 파야 되겠죠. 예? 네.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뭐 소장님께서 아까 뭐 시간에 서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점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잘 검토해 주세요. 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거 지역적 아니면 양주 시민이 말합니다. 네? 왜 전자에도 제가 재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또 특히 뭐 지역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도 뭐 물업자가 더 잘 알겠지만 지역 사람은 물이 어디가 잘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런 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께서 불형 농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한미령 의원이 질문 잘하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은 5년 정도의 5, 6년 있다가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이거 주로 누가 이거 매입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입찰을 한다고 쳐도. 저 불행농기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는 온비드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5, 6년 했다가 이제 그분들은 매입을 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농민한테 다시 팔습니다. 그런 거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선 대책으로 분기별로 이제 그 매각을 하거나 연말에 한 번에 이제 일괄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기별로 소량씩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아니 중요한 부분은 아까 지역에서 정연아 한미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구 연도를 좀 늘려달라. 왜냐하면 농기계 우리가 수리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수리하죠. 네. 그냥 농기계 수리해서 더 내구 연도를 늘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저기 근데 고장이 정도가 심할 경우에 그럴 때에는 교체 시기보다도 교체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 어쨌든 그런 것들은 사실 내구 연도 좀 늘리셔가지고 진짜 고쳐 쓰세요. 네, 올해 쓰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뭐 한두 푼입니까? 아까 뭐 요즘에 이항기도 8조씩 나와가지고 뭐 한 5,800, 한 6천만 원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6조씩은 없죠. 네. 그런 것도 좀 뭐 돈의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걸 매입을 해서 남들보다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가야죠. 우리 맨날 6조씩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89조. 우리 뭐 양씨는 가축 전염 예방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네,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그런 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말이 계속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팀장하고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가축 예방 잘 방역해서 양시가 더욱더 발전성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뭐 소장님부터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정말 농업 농촌 발전에서 고생 많이 하셨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성실이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올려보세요. 예, 예. 지금 저기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유채꽃으로 보입니다. 유채꽃으로 보이죠? 네. 우리가 뭐 대단지 유채꽃을 재배하나요, 우리 양주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양주시가 상징하는 꽃은 뭘까요? 천일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한번 좀 개편 바로 바꾸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푸드 트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한 말씀씩 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본 의원도 마지막으로 우리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종합 전략을 세우셔서 지역의 푸드 플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인 시민이나 생산자 중심으로 하여서 소득 창출 기여 및 그다음에 안전성의 먹거리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전국에서 많은 시들이
이거를 미리 앞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늦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발을 딛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이러한 시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 푸드 프렌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영국, 런던, 맨체스터, 그 다음에 카나다, 토론토, 밴쿠버, 그 다음에 미국에는 뉴욕, 시애틀, 그 다음에 버몬트까지 이러한 시들이 이러한 푸드 프렌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공공급식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공급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비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안전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통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짜고 있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도 있죠.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 하면 정말로 이거 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될 거고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기반 구축이나 공급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숙제로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주시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전체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홈페이지를 개편하라고 한 이유는 이거를 준비함에 있어 홈페이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시각적인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시작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